거울 앞에 선 정복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언제였을까? 검은 상복의 고름을 여미며 그녀는 화장대 서랍에서 오래된 립스틱 하나를 꺼냈다. 거의 사용하지 않아 뚜껑이 굳어 있었지만 힘을 주어 열자 선명한 붉은색이 드러났다. 이런 날에 립스틱을 바르는 게 맞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도 정복자는 거울 속 자신의 입술에 천천히 색을 칠했다. 40년 동안 간병인으로 살았던 그녀의 입술은 말라 있었지만 붉은색이 스며들자 놀랍도록 생기가 돌았다. 검은 상복과 대조되는 붉은 입술이 묘하게 아름다웠다. 문득 남편 성환이 처음 프러포즈했던 날이 떠올랐다. 28살의 정복자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성환은 당신의 입술이 장미꽃보다 아름답다고 말했었다. 그때의 정복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부끄러워했지만 지금의 그녀는 미소만 지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침실 한편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성환은 3일 전 폐렴으로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손을 잡고 있던 정복자의 손은 이제 홀로 남겨졌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복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4월의 봄 햇살이 따스했다. 벚꽃이 만개한 가로수길을 지나며 그녀는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슬픔 속에서도 가슴 어딘가가 두근거렸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성환의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 모두가 정복자를 바라보며 위로의 말을 건넜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간병하셨죠. 이제 좀 쉬셔야 해요. 참 어려우셨을 텐데. 그들의 시선이 정복자의 입술에 머물 때마다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상복에 어울리지 않는 붉은 립스틱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몇몇은 수군거렸다. 상주가 화장을 하고 나오다니. 남편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정복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등을 더욱 꼿꼿이 세우고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40년 동안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던 그녀가 아니었다. 오늘만큼은 온전히 자신이고 싶었다. 연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복자는 남편의 관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8배 결혼해서 마음부터는 그의 지병 때문에 병원과 집을 오가며 살았다. 그녀의 청춘도 중년도 모두 남편의 병간병에 바쳤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신만의 취미도 심지어 꿈도 모두 포기했다. 성환 씨,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인사를 건넸다. 고마웠다는 것은 진심이었다. 함께한 40년이 모두 불행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미안하다는 것도 진심이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장지로 향하는 운구차를 바라보며 정복자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묵직했던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40년 만에 느끼는 이 감정이 죄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벅차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복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검은 상복 속에서도 붉은 입술이 여전히 선명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이제 시작이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정복자는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벗어던진 상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족쇄가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복자는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옷가지, 약품들, 의료기구들. 병원 냄새가 배어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다. 정복자 자신도 까마득히 잊고 있던 상자였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결혼 전 사진들, 친구들과의 편지, 그리고 빛바랜 일기장 한 권.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정복자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20살부터 결혼 전까지 8년간 써왔던 일기였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젊은 날의 꿈과 열정은 여전히 생생할 것 같았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단정한 글씨로 쓰인 글이 나타났다.
1972년 3월 15일. 20살이 되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설렌다. 문학을 공부하고 싶다. 훌륭한 소설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 정복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꿈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결혼과 함께 대학도 포기했고 문학의 꿈도 접었다. 가끔 시집이나 소설을 읽고 싶었지만 남편 간병으로 바쁜 일상에 묻혀버렸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젊은 정복자의 모습이 되살아났다. 대학 축제에서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며 느꼈던 희열, 첫사랑과 함께 걸었던 캠퍼스의 추억, 문학상에 응모하며 품었던 야망들. 특히 25살 때 쓴 일기가 눈에 띄었다. 1977년 8월 20일. 성환 씨가 프러포즈를 했다. 좋은 사람이다. 안정적이고 성실하다. 하지만 가슴이 뛰지 않는다. 사랑일까 아니면 안정감일까? 엄마는 좋은 사람 놓치지 말라고 하시지만 나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나는 아내이기 전에 여자다. 사랑하고 싶다. 격정적으로 온몸으로. 정복자의 손이 떨렸다. 이런 글을 자신이 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 뒤 페이지에는 더욱 솔직한 고백들이 이어졌다.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자꾸 다른 상상을 한다. 파리로 떠나서 자유롭게 글을 쓰는 내 모습,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내 모습, 낯선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내 모습.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쁜 여자인 걸까? 가끔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남자들을 보면 가슴이 뛴다. 이런 나를 성환 씨가 알면 실망할까? 나는 정숙한 여자가 아니다. 내 안에는 야성이 있다. 불타는 것이 있다. 정복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40년 전에 자신이 이렇게 생생하게 되살아나다니. 그때의 그녀는 얼마나 당당하고 솔직했던가. 언제부터 그 모든 것을 억누르고 살아왔을까.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자 결혼 전날 밤에 쓴 글이 나왔다. 1978년 5월 14일. 내일이면 결혼한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다. 하지만 왜 이렇게 슬플까? 정복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난 26년이 내일부터는 김성환의 아내로 불리게 된다.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다. 그래도 행복해지려고 노력할 거다.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할 거다. 하지만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다시 나 자신이 되고 싶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26세의 정복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소망이었다. 그리고 지금 70세가 된 그녀 앞에 그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정복자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마당에 심은 장미꽃 봉오리들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야 내가 될 수 있구나. 일기장을 품에 안고 정복자는 결심했다. 남은 인생은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26세의 정복자가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을 되찾기로. 그날 밤 정복자는 새로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2024년 4월 25일. 70세.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슬프지만 동시에 자유롭다. 오늘 옛 일기를 읽으며 깨달았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늦게 핀 장미가 더 진하다고 했던가. 이제 시작이다. 일기장을 발견한 후 정복자의 일상의 변화가 시작됐다. 40년 동안 남편 중심으로 돌아가던 생활 패턴을 하나씩 바꿔나갔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남편 약 챙기던 시간에는 산책을 나섰고 병원 스케줄에 맞춰 사느라 포기했던 취미 활동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나온 프로그램 안내서를 보며 정복자는 고민했다. 서예, 노래교실, 요가, 탁구. 이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할까? 탁구?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탁구를 배운 적이 있었다. 그때 꽤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났다. 40년이 넘게 라켓을 잡아보지 않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복지관 탁구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정복자는 위축됐다. 대부분이 남성들이었고 나이도 그녀보다 어려 보였다. 검은색 운동복을 입은 그녀가 유독 눈에 띄었다. 혹시 처음 오시는 건가요? 다정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남자가 서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자세가 꼿꼿하고 눈빛이 또렷했다. 네, 처음입니다. 탁구를 배우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박명진입니다. 여기서 탁구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복자는 그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다. 명진은 65세 정도로 보였는데 정복자보다 5살 정도 어렸다. 하지만 나이 차이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정복자입니다. 젊었을 때 조금 쳐봤는데 워낙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럼 제가 기본기부터 알려드릴까요? 라켓 잡는 법부터 천천히요. 명진의 제안에 정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가르쳐줬다. 라켓 잡는 법, 서는 자세, 공을 받는 방법.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설명했다. 이렇게 팔목을 부드럽게 사용하세요. 맞아요, 그렇게요. 정복자가 공을 제대로 받아 넘기자 명진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니 정복자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감각이 살아나고 있네요. 역시 한번 몸이 기억하면 잊지 않는군요. 첫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둘은 복지관 카페에 앉았다. 명진이 커피 2잔을 가져왔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혼자 사시는 건가요? 명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정복자는 잠시 망설였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다고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다. 네, 혼자 살고 있어요. 선생님은요? 저도 혼자예요. 아내를 10년 전에 먼저 보냈거든요. 명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이내 밝아졌다. 재혼을 한 번 했었는데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서로 맞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혼자가 편해요. 정복자는 의외였다. 재혼에 이혼까지. 그의 인생도 쉽지 않았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그를 더욱 자유롭고 여유롭게 만든 것 같았다. 저는 40년 동안 간병을 했어요. 남편이 아파서요. 한 달 전에 하늘나라로 갔고, 이제야 제 시간을 갖게 됐네요. 아, 그러셨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명진은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그의 눈빛에서 정복자는 진정성을 느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깊은 이해가 있었다. 탁구를 배우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젊었을 때 못다한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싶어서요. 탁구도 그중 하나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전 65세에 스카이다이빙을 했어요. 정말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무서웠죠. 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정말 자유로웠어요.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명진의 말에 정복자는 감탄했다. 이런 자유로운 사람도 있구나. 40년 동안 안전하고 조심스럽게만 살아온 자신과는 정반대였다. 그날부터 정복자는 일주일에 3번씩 탁구장에 나갔다. 명진은 변함없이 친절하게 가르쳐줬고 정복자의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다. 무엇보다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다. 오늘은 좀 더 강하게 쳐보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명진의 격려에 정복자는 온 힘을 다해 공을 쳤다. 공이 테이블을 넘어가며 완벽한 곡선을 그렸다. 와, 정말 잘하시네요. 명진이 박수를 치자 정복자도 환하게 웃었다. 이런 기쁨이 언제 마지막이었을까?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기분이 얼마나 오래만인지. 커피 한 잔 더 하실까요? 수업을 마치고 명진이 제안했다. 정복자는 시계를 봤다. 벌써 4시였다. 예전 같으면 남편 저녁약 챙길 시간을 걱정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좋아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명진은 젊은 시절 여행사를 운영했다고 했다. 전국 곳곳을 다니며 아름다운 곳들을 많이 봤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정복자 씨도 여행 좋아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신혼여행 빼고는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언젠가 함께 가봐요. 경주 불국사도 좋고 제주도도 좋고 계절 좋을 때 당일치기로라도요. 명진의 제안에 정복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여행? 그것도 남자와 함께? 상상만 해도 설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복자는 걸음이 가벼웠다. 오늘따라 봄바람이 특별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40년 만에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 아니, 친구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정복자는 미소 지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름은 박명진. 나보다 5살 어리고 자유롭고 긍정적이다. 함께 있으면 내가 20대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다. 탁구를 배운 지 한 달이 지났다. 정복자의 실력은 초보자 수준을 훌쩍 넘어서 동호회 회원들과도 게임을 즐길 수 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명진과의 시간이었다. 정복자 씨, 오늘은 탁구 말고 다른 걸 해보시는 게 어때요? 어느 금요일 오후 명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다른 걸요? 영화관에 가면 어떨까요? 요즘 좋은 영화가 상영 중이래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정복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영화관? 남자와 둘이서? 이건 명백한 데이트 신청이었다. 70세의 데이트라니. 상상만 해도 얼굴이 달아올랐다. 좋아요. 어떤 영화요? 로맨스 영화예요. 늦은 사랑이라고. 나이든 부부의 이야기래요. 정복자는 웃음이 나왔다. 하필 로맨스 영화라니. 운명의 장난 같았다. 그럼 내일 2시에 CGV에서 만날까요? 약속을 잡고 집에 돌아온 정복자는 옷장 앞에서 고민에 빠졌다. 뭘 입고 가야 할까? 40년 동안 병간병하느라 예쁜 옷은 거의 사지 않았다. 대부분 집에서 입기 편한 옷들 뿐이었다. 그때 옷장 깊숙한 곳에서 포장도 뜯지 않은 원피스 하나가 눈에 띄었다. 몇 년 전 백화점에서 충동적으로 산 것인데 어디 입고 갈 곳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해뒀던 것이다. 포장을 뜯고 원피스를 꺼내니 연분홍색의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정복자는 거울 앞에서 원피스를 몸에 대어봤다. 나이에 맞는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디자인이었다. 이거 괜찮을까? 다음 날 아침 정복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오랜만에 제대로 화장을 했다.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손에 익지 않아 어색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마지막에 연분홍 립스틱을 발라 전체적인 톤을 맞췄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니 놀라웠다. 70세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오랜 간병 생활로 지쳐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영화관에 도착하니 명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깔끔한 셔츠에 재킷을 입은 모습이 멋있었다. 정복자를 보자 그의 눈이 커졌다. 와, 정말 아름다우세요. 진심 어린 찬사에 정복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 고맙습니다. 명진 씨도 정말 멋지세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마치 20대 연인 같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영화는 정말로 나이든 부부의 사랑 이야기였다. 50년 함께 산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재발견하는 내용이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정복자와 명진은 손을 맞잡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명진의 따뜻한 손이 자신의 손을 감싸고 있었다. 영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카페로 향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져 사람들이 많았지만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다. 영화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특히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정복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복자 씨,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네. 처음 탁구장에서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분이 특별하다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시간이 빨리 갔거든요. 명진의 고백에 정복자는 당황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70세의 연애 고백이라니. 저도. 좋아요. 명진 씨와 함께 있으면 젊어진 기분이에요. 정말요? 명진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걸로 할까요? 나이가 많다고 사랑을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정복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귄다는 것, 연인이 된다는 것. 40년 전에도 이렇게 설렜을까? 좋아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명진이 환하게 웃었다.
카페를 나와 집까지 걸어가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바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정복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명진이 걸음을 멈췄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한 하루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집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인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명진이 한 걸음 다가왔다. 정복자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다. 정복자 씨. 명진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복자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괜찮으시다면. 명진이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정복자는 눈을 감았다. 70세의 키스라니. 하지만 마음은 20대처럼 떨렸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 닿는 순간 정복자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4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느끼는 감정일지도 모른다. 남편과의 키스는 의무감이 섞여 있었지만 지금 이 키스는 순수한 사랑과 열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정복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 우세요? 행복해서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명진이 부드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날 밤 정복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새겼다. 데이트, 고백, 키스. 모든 것이 꿈 같았다. 70세에 첫 키스를 했다. 아니, 진짜 첫 키스였을지도 모른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키스 말이다. 명진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새로운 일기장에 그날의 감정을 기록하며 정복자는 미소 지었다. 늦게 시작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다. 명진과 사귄 지 한 달이 지났다. 정복자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골라 입었다. 탁구장에서 만나 운동을 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때로는 영화나 연극을 보러 가기도 했다. 정복자는 점점 젊어지고 있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이 많아졌다. 동네 사람들도 그 변화를 눈치챘다. 요새 정복자 씨 많이 달라지셨네요. 몸단장도 하시고. 마트에서 만난 이웃이 수군거렸지만 정복자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이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영이 정복자의 변화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요새 자주 외출하시네요? 어느 일요일 준호가 아내, 딸과 함께 안부 인사를 왔다. 정복자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응, 탁구 배우러 가야 해서. 탁구요? 엄마 나이에? 며느리 미영이 끼어들었다. 목소리에 빈정거리는 톤이 섞여 있었다. 나이가 어때서? 70세면 운동 못해? 정복자의 대답에 미영이 헛웃음을 쳤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화장하고 다니세요? 화장이 왜 문제야?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꾀죄죄하게 살아야 하나? 정복자의 반박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이다. 엄마, 진정하세요. 미영이도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준호가 중재에 나섰지만 정복자는 이미 기분이 상해 있었다. 걱정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소문이 나고 있어요. 엄마가 남자랑 다닌다고. 준호의 말에 정복자는 화가 났다. 누가 감시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남자랑 다닌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남자를 만나세요? 체면이 안 서잖아요. 며느리의 날선 말에 정복자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체면? 누구 체면? 너희 체면 말이지. 나는 40년 동안 너희 아버지 간병하느라 내 인생을 포기했어.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니까 체면이 안 선다고.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셔야죠. 아버님이 이런 모습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죽은 사람이 뭐라고 해?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위해 살 거야. 집안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다. 10살 손녀 서연이가 무서워하며 할아버지 영정 뒤로 숨었다.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창피하다고? 그럼 나는 평생 상복 입고 살아야 하나? 어차피 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용히 죽기만 기다리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뭐야. 나이 들면 사랑하면 안 돼. 행복하면 안 돼. 정복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서러움이 섞인 목소리였다. 사랑이요? 하, 웃기네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노망난 줄 알았어요.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에 정복자는 뺨을 맞은 것 같았다. 노망? 자신의 감정을 노망이라고? 미영아, 말 조심해. 준호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시어머님 나이에. 내 나이가 어때서? 70세면 감정도 없고 사랑도 하면 안 되나? 정복자는 눈물을 참으며 외쳤다. 엄마, 우리도 이해해요. 외로우시고 그러실 거라고. 하지만 방법이 있잖아요.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랑 화투 치시고 절에 다니시고. 그런 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나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고 꿈이 있고 욕망이 있다고. 욕망이요? 며느리가 비웃었다. 그 나이에 무슨 욕망이에요? 정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 순간 정복자는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부정당하고 모욕당하고 있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순간이 있었을까? 나가! 정복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당장 나가라고. 내 집에서 나가.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정하세요. 준호가 달래려 했지만 정복자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방 안에서 정복자는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가족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노망난 줄 알았어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정말로 자신이 잘못된 것일까? 70세에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일까? 40년 동안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조금 행복하려고 하니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핸드폰이 울렸다. 명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탁구 못 오시나요? 기다리고 있는데. 정복자는 핸드폰을 보며 또 눈물이 났다. 저런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가족들은 이해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하려고 한다. 거실에서 준호 가족이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이해 안 돼요. 시어머님이 원래 저렇게 고집센 분이었나요? 원래는 순한 분이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변하셨어. 그러게요. 나이 들어서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어떡해요. 사기꾼일 수도 있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복자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그날 저녁 늦게 명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복자 씨, 괜찮으세요? 오늘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명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정복자는 다시 눈물이 났다. 미안해요. 가족들이 와서 좀 복잡했어요. 혹시 저 때문에 무슨 일이? 아니에요. 제 문제예요. 그래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가족들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죠. 명진의 이해에 정복자는 위로받았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전화를 끊고 정복자는 거울을 보았다. 울어서 부은 눈, 지친 표정.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동네에서 뭐라고 하든 자신의 행복만은 지키고 싶었다.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는다. 내가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 남은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일기를 쓰며 정복자는 다짐했다.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가족의 체면을 위해 조용히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당당하게 살 것인가. 가족들과의 갈등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정복자는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들을 잊을 수 없었다. 노망, 부끄럽다 그 나이에.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명진과 만날 때도 예전 같지 않았다. 자꾸만 주변을 의식하게 됐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정복자 씨가 남자랑 다닌다더라. 남편 돌아간 지 얼마나 됐다고. 자식들 면목이 어떻게.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복자는 위축됐다. 정말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오후 명진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다. 정복자가 평소와 달리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자 명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가족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정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진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러웠다. 70세에 연애한다고 노망 취급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정복자 씨, 제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명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명진이 정복자의 손을 잡았다. 저는 괜찮아요. 나이가 많아서 욕먹는 것도 익숙하고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요. 하지만 정복자 씨는 다르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이 있으시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정복자 씨는. 명진의 말에 정복자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가 자신을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포기하라는 말로 들렸다. 명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만나는 것에 대해서요. 저는 정복자 씨가 행복하시면 돼요. 만약 제가 정복자 씨를 더 힘들게 만든다면 그만하자는 얘기세요? 아니에요. 하지만 선택은 정복자 씨가 하셔야죠. 명진의 말에 정복자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으면서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정복자 씨, 당신은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야 해요. 제 인생을 산다는 게 뭐예요? 가족의 눈치 보지 말고 세상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정말로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정복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쉽지 않죠. 하지만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명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정복자 씨와 함께 하는 것을. 하지만 정복자 씨는 아직 선택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정복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명진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아직 선택하지 못했다. 가족과 명진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정복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성환의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의 성환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남자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복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좋아졌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당신도 나를 이해해 주시겠어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겠어요? 정복자는 한참 동안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천천히 일어나서 사진을 집어들었다. 액자에서 사진을 꺼내 손에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마당 한 구석에 작은 화로가 있었다. 정복자는 성냥을 켜고 화로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 사진을 불에 가져갔다. 여보, 안녕히 가세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사진이 불타면서 재가 됐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한 줌의 재로 변했다. 정복자는 그 재를 바람에 날려보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마음은 홀가분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과거의 정복자는 불과 함께 사라지고 새로운 정복자가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정복자는 명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진 씨, 저 결정했어요. 어떤 결정을요? 제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가족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명진의 기쁨이 전해졌다. 정말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내일 만날까요? 특별한 곳으로 모셔갈게요. 어디요? 비밀이에요. 정복자 씨가 좋아하실 만한 곳이에요. 전화를 끊고 정복자는 거울을 보았다. 70세의 얼굴이지만 20대처럼 설레는 마음이었다. 오늘 남편 사진을 태웠다. 과거와의 결별이었다. 이제 진짜로 내 인생이 시작된다. 무서우면서도 설렌다. 70세의 새로운 출발이다. 일기를 쓰며 정복자는 미소 지었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명진과 함께할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기다려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복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내린 결심 때문인지 마음이 가벼웠다. 남편 사진을 태운 자리에는 새로운 화분을 놓았다. 붉은 장미 모종이었다. 명진이 약속한 특별한 곳이 어딘지 궁금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하며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오전 10시 명진이 차를 몰고 왔다.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가면서 이야기할게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교회로 향했다. 정복자는 창밖 풍경을 보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드라이브가 언제 마지막이었을까? 30분 정도 달리자 작은 언덕 위에 예쁜 카페가 나타났다. 추억의 언덕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여기 아세요? 명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 보는 곳인데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카페 안은 70년대 감성으로 꾸며져 있었다. 옛날 LP판들이 벽에 걸려 있고 추억의 가요가 잔잔히 흘러나왔다. 창가 자리에 앉자 멀리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커피 드실까요? 네, 좋아요. 명진이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왔을 때 표정이 진지했다. 정복자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이요? 사실 저희가 처음 만난 게 탁구장이 아니에요. 정복자는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명진이 깊은 숨을 쉬었다. 20년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20년 전요? 언제요? 정복자 씨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저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명진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자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거. 정복자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분명히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하지만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1974년 시립도서관에서요. 시립도서관? 정복자가 기억을 더듬었다. 1974년이면 22살 때였다. 대학교 2학년이었고 문학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던 시절이었다. 제가 그때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정복자 씨는 매일 오셔서 문학 관련 책들을 읽으셨죠. 명진의 말에 정복자는 조금씩 기억이 났다. 그 시절 매일 도서관에 다녔었다. 소설을 읽고 시를 쓰고 문학상 공모에 응모하려고 자료를 찾았었다. 그때 저는 27살이었어요. 군대를 다녀와서 늦게 대학에 들어갔죠. 그럼 우리가 같은 대학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하지만 과가 달랐어요. 저는 사학과였고 정복자 씨는 국문과였으니까. 정복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20년 전에 이미 만났다니. 그때 말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정복자 씨는 너무 아름다웠고 저는 평범한 시골 총각이었거든요. 명진의 고백에 정복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정복자 씨가 어떤 책을 읽는지, 언제 오시는지. 도서관 아르바이트가 그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었어요. 그럼 제가 졸업하고 나서는 연락처를 모르니까 만날 방법이 없었죠. 그때는 SNS도 없었고. 그래서 평생 짝사랑으로 남겨둘 생각이었어요. 명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런데 한 달 전 정복자 씨 남편분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났죠. 장례식장에서요? 네. 저희 아파트 주민이셨더라고요. 부고를 보고 조문을 갔는데 상주가 정복자 씨인 거예요. 정복자는 그제서야 이해했다. 왜 명진이 장례식장에 왔는지 의아했었는데
20년 만에 다시 본 정복자 씨는 여전히 아름다우셨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탁구장에서 일부러 접근하신 거예요? 네. 죄송해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20년 동안 잊지 못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정복자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계획된 만남이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감동스럽기도 했다. 20년 동안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화가 나세요? 명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화는 안 나요. 하지만 놀라워요. 저도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게 운명인가 싶었어요. 정복자는 사진을 다시 봤다. 22살의 자신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생생했다. 그때의 꿈과 열정이 떠올랐다. 이 사진 언제 찍으신 거예요? 몰래 찍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너무 예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었다. 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순수하고 진지해 보였다. 그때 정복자 씨가 시를 쓰는 걸 봤어요. 노트에 무언가 열심히 적고 계시더라고요. 시를 써요? 아, 맞다. 정복자가 갑자기 기억해냈다. 그 시절 문학상에 응모하려고 시를 썼었다. 젊은 감성으로 사랑과 꿈에 대한 시들을 많이 썼었다. 혹시 그 시들 아직 가지고 계세요? 아마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읽어보고 싶어요. 20년 전부터 궁금했거든요. 명진의 말에 정복자는 웃음이 나왔다. 이런 낭만적인 남자가 있다니. 명진 씨도 참 특이한 분이세요. 어떤 의미에서요? 20년 동안 한 여자를 기억하고 있다니. 영화 같은 일이에요. 정말 영화 같죠?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럼 우리가 처음 사랑한 건 20년 전이었던 거네요. 정복자의 말에 명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복자 씨만 생각했어요. 결혼도 했고 이혼도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정복자 씨가 있었어요. 그런 사랑이 있다니. 신기해요.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만약 평생 모르고 지나갔다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정복자는 가슴이 벅찼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니.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명진 씨,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오래 기억해줘서. 고마운 건 저예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줘서.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도서관에 갔다. 20년 전 그 시립 도서관이었다. 많이 바뀌었지만 추억의 공간이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정복자 씨가 늘 책을 읽으셨어요. 명진이 창가 자리를 가리켰다. 정복자는 그 자리에 앉아봤다. 20년 전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20년 전부터 나를 사랑했다는 사람을 만났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정복자는 행복했다. 자신의 인생에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명진의 20년 비밀을 알게 된 후 정복자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늦은 연애가 아니라 운명이었다. 20년 동안 기다려준 사람, 자신을 그토록 오래 사랑해준 사람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다. 아들 준호가 또다시 집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엄마, 이야기 좀 해요. 준호의 표정이 심각했다. 무슨 이야기? 동네에서 소문이 더 심해졌어요. 엄마가 남자랑 여행도 다니고 손까지 잡고 다닌다고. 그래서? 정복자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어젯밤 내린 결심이 확고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엄마 나이가 몇 살이에요? 70살이 왜? 70살이면 사랑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체면이 있잖아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정복자의 단호한 대답에 준호는 당황했다. 엄마가 원래 이런 분이었나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말 한마디 크게 안 하시던 분이. 그때는 내가 아니었어. 너희 아버지의 부인, 너의 어머니, 며느리. 그런 역할만 하며 살았지.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게 그 나이에 남자랑 다니는 거예요? 왜 안 돼? 내가 나쁜 짓 했어? 누구한테 피해 줬어?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할 줄 몰랐다. 엄마,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저도 직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박 과장 어머니가 남자친구 사귀신다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창피한지. 내 체면이 나보다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야. 너는 내 체면이 중요하고 며느리는 며느리 체면이 중요하지. 내 행복은 안중에도 없어. 정복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동안 너희 아버지 간병하면서 내 청춘 다 바쳤어.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여행 가는 것도 포기하고 내 꿈도 다 포기했어. 이제 조금 행복하려고 하니까 체면이 안 선다고. 엄마,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명진이었다. 이 시간에 누구? 준호가 현관 쪽을 바라봤다. 내가 나가볼게. 정복자가 문을 열자 명진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붉은 장미 꽃다발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늦은 시간에?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명진이 들어오자 거실에 있던 준호와 마주쳤다.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아, 이분이 제 아들이에요. 준호야, 박명진 선생님이셔. 명진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께 평소 많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명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생각보다 점잖아 보이는 모습에 조금 당황한 것 같았다. 아드님, 혹시 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명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아들이 있었다면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명진의 차분한 태도에 준호는 예상과 달랐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사랑이 장난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머님은 40년 동안 희생만 하셨어요. 이제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명진의 말에 정복자는 고마웠다. 자신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었다. 저는 어머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만약 제가 어머님을 더 힘들게 만든다면 언제든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명진 씨. 정복자가 놀란 표정으로 명진을 봤다. 하지만 어머님이 행복해 하신다면, 저와 함께 있을 때 웃으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준호는 명진의 진정성 있는 말에 뭔가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았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 하세요? 네. 어머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웃을 때마다 꽃이 피는 것 같아요. 명진의 말에 정복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준호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매정했던 것 같네요. 준호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행복보다 체면을 먼저 생각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미영이한테도 잘 얘기해 둘게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하도록요. 고마워, 아들아. 정복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그 후 한 달이 지났다. 정복자와 명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익숙해져서 특별히 수군거리지 않았다. 어느 날 명진이 정복자에게 제안했다. 같이 살면 어떨까요? 네. 각자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결혼은 안 하더라도요. 정복자는 잠시 고민했다. 동거라니. 70세에?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요? 네.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정복자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명진의 집으로 이사했다. 준호도 도와줬다. 엄마 행복하세요? 이사날 준호가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그럼 됐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기뻐요.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완전히 달랐다. 아침에 일어나면 명진이 커피를 끓여줬고 함께 산책을 하고 탁구도 치고 때로는 여행도 갔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마당에서 장미꽃을 심고 있었다. 이 장미가 피면 정말 예쁠 거예요. 명진이 말했다. 늦게 심어도 필까요? 당연히 피죠. 늦게 핀 장미가 더 진하고 아름다워요. 정복자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우리 같네요. 뭐가요? 늦게 핀 장미요. 명진도 웃었다. 맞아요. 우리는 늦게 핀 장미예요. 그날 저녁 정복자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70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행복에도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선택해. 늦게 핀 장미는 더 진하게 피니까.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마당에 심은 장미 모종이 흔들리고 있었다. 곧 예쁜 꽃을 피울 것이다. 정복자의 새로운 인생처럼.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온전히 자신이었다. 70세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자유와 사랑이었다.